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려 23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세요. 논쟁의 대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려주는 반박의 기술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분명 내가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논쟁에서는 자꾸 밀리는 거예요. 상대방 말이 뭔가 이상하긴 한데 딱 꼬집어서 뭐가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고.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비밀 전략집이 2300년 전의 고전 속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상대방의 논리를 아주 그냥 통쾌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비법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 제2권의 제2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어떤 주장을 반박하는 길은 근본적으로 딱 두 가지뿐이라고요. 첫 번째는 역삼단노법이에요. 뭐냐면 상대방의 결론이랑 정면으로 부딪히는 나만의 새로운 주장을 탄탄하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의제기입니다. 이건 새로운 판을 짜는 대신에 상대방의 주장 안으로 직접 파고들어서 그 허점을 찾아내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길, 그러니까 상대방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리 손에 쥐어지는 무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주 구체적인 네 가지 전술 도구를 제시합니다. 상대방의 말 자체를 공격하기, 반대되는 논리를 끌어오기, 비슷한 다른 예를 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위 있는 판결이나 결정을 인용하기. 자, 하나씩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첫 번째 전술, 상대방의 말을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사랑은 언제나 선한 거야 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말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럼 신화에 나오는 금지된 사랑, 카오노스적 사랑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발레 하나만 딱 던져주면 상대의 일반화된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 논리를 쓰는 거예요. 상대가 선한 사람은 모든 친구에게 착한 일을 해 라고 주장한다고 해보죠. 그럼 우리는 그 논리를 뒤집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글쎄요, 그럼 악한 사람은 모든 친구에게 나쁜 짓만 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대 주장의 정반대 명제가 항상 참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원래 주장도 뭔가 이상하게 들리기 시작하죠. 세 번째 전술은 비슷한 상황을 가져오는 겁니다. 가령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은 무조건 가해자를 미워해 라는 주장이 있어요. 여기에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좋은 대우를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비슷한 논리 구조를 가진 다른 상황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논리가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니라고 지적하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바로 권위자의 결정을 인용하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 술에 취해서 저지른 잘못은 좀 봐줘야지라고 주장한다면요.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그 논리대로라면 피타코스는 칭찬받을 자격이 없겠네요. 그분은 오히려 음주 범죄에 대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만들었으니까요.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인물의 판단을 근거로 들면 상대는 할 말이 없어지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격 기술들을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부턴 시선을 돌려서 상대방, 즉 상대의 주장을 분석해 볼 차례입니다. 효과적으로 반박하려면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는 주장이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주장의 근거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는 개연성, 그러니까 보통은 그렇다는 것에 기반한 주장. 둘째는 사례, 비슷한 경우를 예로 드는 거죠. 셋째는 필연적 증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항상 참인 사실에 기반한 주장이고요. 마지막은 통상적 증표, 이건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그냥 상관관계에 기반한 주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조각들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운 반박 기술들을 방금 본 네 가지 주장 유형에 따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핵심이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상대가 개연성을 근거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라고 말할 때 야, 그거 100%는 아니잖아 라고 반박하는 건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그건 상대도 아는 사실이니까요. 진짜 강력한 반박은 아니, 그럴 가능성 자체가 높지 않아 라는 걸 증명해내는 겁니다. 자, 이 표가 바로 오늘의 핵심 요약본, 일종의 필승 전략집입니다. 상대가 개연성으로 나오면 우리는 더 그럴듯한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당신 말은 가능성이 낮다고 공격해야 합니다. 사례를 든다면 반대되는 예를 찾아내거나 그거랑 지금 이건 경우가 다르지라고 지적해야 하고요. 상대가 필연적 증표, 즉 절대적인 사실을 근거로 둔다면 그 논리는 깰 수 없어요.
대신 당신이 말하는 그 사실 자체가 틀렸다고 전제를 공격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상적 징표를 쓴다면요. 사실 자체는 맞아도 그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잘못됐다고 파고들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저처럼 숨소리가 거친 걸 보니 열이 나는 게 틀림없어 라고 할 때 숨소리가 거친 건 맞는데 그게 꼭 열 때문인가요? 방금 계단을 뛰어 올라왔을 수도 있잖아요 하면서 그 연결고리를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수천 년 전의 낡은 논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이걸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무려 2300년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에도 이 논리의 기본 틀은 인간이 소통하고 설득하는 방식의 핵심으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어떤 주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그 주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내는 첫걸음이니까요.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기술은 단순한 말재주가 아니라 이 복잡한 세상을 꿰뚫어보는 비판적 사고의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어쩌면 이 끝없는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바로 제대로 반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